남편이 퇴직하면 매일 함께 여행 다니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할 줄만 알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셨습니까? 한 60대 아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 문제, 성격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30년 넘게 눈빛만 봐도 통했던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 한순간에 깨지면서 벌어지는 진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아내들이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가장 먼저 내다 버린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나만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굳은 집착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 집은 온전히 그녀의 왕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고요함. 집안일의 순서부터 물건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 아래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9개월 전 남편이 퇴직하고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하루의 대부분을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보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어느새 다가와 여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간이 좀 싱겁지 않아? 라며 한마디씩 거들었고 평생 해온 빨래 넣는 순서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가장 아끼는 오후의 독서 시간엔 남편이 거실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버렸죠. 폭발한 것은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멋대로 행주거리 위치를 옮겨 놓은 것을 발견한 날, 김영숙 씨는 끝내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러자 남편은 더 큰 소리로 서운함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쉬지도 못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눈칫밥까지 먹어야 하냐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남편이 게을러지거나 이기적으로 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일간지의 기사에서는 퇴직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생활 패턴의 충돌과 영역 갈등을 꼽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평생의 전쟁터에서 돌아온 유일한 휴식처이지만 아내에게 집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터입니다. 아내의 일터에 갑자기 나타난 남편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 변화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아내가 버린 것은 바로 이 집은 내 구역이라는 생각과 과거의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남편을 낯선 침입자가 아닌 이 집의 새로운 공동 경영자로 인정하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전문가는 부부간의 반나절 거리두기 같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방이나 공간에서 취미든 휴식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는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어쩌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과거의 남편에 대한 기대입니다. 9개월 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남편을 둔 이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회사에서 누구보다 유능하고 집에서는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퇴직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습기를 껐다는 사소한 이유로 하루 종일 아내를 들볶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가시가 돋친 사람처럼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보며 이정희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의 진단에 따르면 이것은 남편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이자 자존심이었던 직장과 직이라는 갑옷을 한순간에 빼앗기면서 찾아온 극심한 공허함과 상실감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소한 자극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많은 아내들이 이럴 때 다 큰 어른이 왜 저래? 싶어 남편을 타박하거나 당신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정신과 진료를 권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버려야 할 것은 왕년에 잘 나가던 내 남편이라는 낡은 앨범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편은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고 상처 입은 맨몸으로 서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명한 아내들은 남편의 허전한 마음을 이해하고 이전보다 10배는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서툰 집안일이라도 비난 대신 당신이 해주니 훨씬 낫네. 라는 칭찬으로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내가 버려야 할 두 가지, 즉 공간에 대한 집착과 과거에 대한 기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다투기 쉬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 돈에 대한 막연한 안정감입니다. 한 유력 외신에 소개된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4년간 써온 낡은 주방 찬장을 바꾸고 싶다는 아내와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극구 반대하는 남편. 남편은 우리가 모아둔 은퇴 자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 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수십 년간 내오던 기부금마저 중단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남편이 짠돌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끊기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대인 현실 앞에서 남편들의 불안감은 극대화됩니다. 이는 남편은 미래의 생존을, 아내는 과거 고생에 대한 현재의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충돌이 돈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폭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유 자금이 있어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때 버려야 할 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과거의 소비 습관과 막연한 안정감입니다. 남편의 불안을 쫌스러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안의 깊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명한 부부들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은퇴 가계부를 함께 썼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앞으로 들어올 모든 돈과 나갈 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적인 부부 공동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찬장 교체 같은 목돈 지출은 이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함께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고 돈 문제의 주도권을 함께 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 퇴직 후 아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에 대한 고집, 과거 남편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전의 경제적 안정감.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불안과 공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생활 규칙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계획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30년을 따로 또 같이 살아온 부부가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로서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고 조율해 나가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남편의 퇴직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